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중복되어 나올 거기 때문에 몇 부분에서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이승만 정부, 두 번째는 박정희 정부, 세 번째는 전두환 정부, 마지막 네 번째는 노태우 정부부터의 제6공화국입니다. 그럼 이승만 정부의 경제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이후 국가를 복구시키는 전후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후복구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 그리고 미국의 무상 원조 물품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매각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에서는 특히 이 미국의 무상 경제 원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던 식량 부족 문제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큰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조 물품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얻은 자금을 대충 자금이라고 했는데 이 대충 자금은 정부 재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 원조 물품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밀가루, 하나는 설탕, 자 마지막 하나는 면직물이었습니다. 밀가루, 설탕, 면직물 모두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300산업 세 가지가 하얗다. 밀가루, 설탕, 면직물 하얗기 때문에 이 300산업과 같은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비재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로 소비하는 물품이 소비재였는데요.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그리고 설탕을 만드는 제당, 면직물을 뽑아내는 방직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일부 기업의 독점적인 혜택, 그리고 300산업의 결과 오늘날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스타트는 설탕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문제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증가하고요. 미국의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과 국내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자립에 필요한 제조업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또 경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에서 반민법과 반민특위 그리고 여기 있는 농지개혁을 실시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농지개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3정보 이상 지주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라고 배워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파트고요. 사회 파트를 보면 국가 정책의 기본인 국시로 반공산주의, 이 반공 이념이 설정됨에 따라 정치,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공 이념이 강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 이후에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베이비 붐의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신생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수의 학생들을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업의 반을 크게 시간을 2개로 나누어서 또는 3개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인 2부제, 심지어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인 3부제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파트를 보면 6.25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중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 파트인데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과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을 탄압하는 이 진보당 사건이 1958년에 일어났고요. 1959년에는 조봉암을 사형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 즉 제2공화국 시기에는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학생들이 남북 학생회담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런 구호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정희 정부인데요. 자,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자, 경제 개발의 단계를 5개년씩 끊어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먼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작년 내각에서 수립이 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점차 이 계획을 수정 발전시켜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섬유, 가발, 식료품 등의 노동을 몰아넣어서 값싼 노동력을 몰아넣어서 노동 집약적인 이 경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년도부터 71년도까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유, 시멘트 등 산업의 필수적인 기간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1970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건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미국 지원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2년도 또 81년도 사이에 전개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까지 전개되게 되는데요. 자, 제철, 전자, 기계, 조선,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에 중화학공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70년대 말에는 경공업 산업보다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여러 노력의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6.25 전쟁 이후 정말 가진 거 한 개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이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 정부와 그리고 전두환 정부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경제 파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 파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제 개발을 위한 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또 나오는데요. 1965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요. 유상, 무상, 차관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일 협정과 한일 국교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1964년에 전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과 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물기 때문에 흐려 보이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군대, 자본, 기술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베트남 내 상품 시장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남한, 북한처럼 독일도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독에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달러를 벌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동 전쟁으로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기름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제1차 석유파동, 이 오일 쇼크가 1973년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여러 건설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제1차 석유 파동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벌어온 달러를 오일 달러, 중동 건설로 벌어들인 이 5일 달러로 제1차 석유 파동을 극복했는데요. 하지만 78년도에 또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제2차 5일 쇼크 석유 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경제 타격으로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유신 체제의 붕괴까지 연결되기도 한 제2차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박정희 정부의 사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1971년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이때는 정부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자들이 살아가기 위해 곡식의 가격도 국가가 낮추는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또 저임금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들이 피를 토합니다. 엄청 힘들어서. 그 결과 전태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1970년에 분신, 몸에 불을 지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 사건으로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에 대한 환경의 조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1970년에는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를 기반으로 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하여서 농촌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구호가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통일 파트입니다. 통일 파트는 수능 20번 문제로 매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있는데 이산가족 삼봉을 하자라고 하는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비밀리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2년에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통일 3대 원칙이 공식화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원칙이 바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 다음에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통일 3대 원칙이 나오게 되고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회담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절하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다 독재체제 강화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남한에서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신 체제가 성립을 하고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 헌법이 1972년에 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을 내세워서 서로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받지 말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요. 또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서 통일하자. 이 3대 원칙이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에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두환 정부인데요. 전두환 정부도 앞에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석유 파동 극복을 위해 중화학 공업의 투자를 재조정합니다. 중복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런 중화학 공업의 투자를 재조정을 단행하고요. 1980년대 중후반에는 세 가지가 낮았기 때문에 경제가 또 엄청나게 호황을 하는 삼저 호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앞에 있던 내용들 복습해 볼게요. 하나는 금리가 낮고요. 저금리, 그리고 또 기름값이 낮아서 산업을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저유가, 그리고 달러의 환율도 낮았기 때문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세 가지가 낮았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을 하게 되는 이런 전두환 정부의 80년대 중후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파트는 앞에서 했죠. 보도 지침을 내려서
자, 정부가 언론사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기도 했고,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두발 교복 자유화, 그다음에 학원 자유화, 프로스포츠 도입,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목소리를 내본 사람들이 한 번 더 내기가 쉽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6공화국. 자,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역사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태우 정부의 통일 파트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 정책, 같은 말로 북방 외교가 추진되게 되는데요. 보통 북쪽에는 소련, 북한,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하자라고 하는 북방 외교가 추진이 되고요.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이 노태우 정부 때 본격화하게 됩니다. 먼저 91년 9월에는 이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국제연합이라 할 수 있는 유엔에 동시 함께 가입을 하기도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고요. 또 91년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게 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또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호 교류를 협력하자라고 하는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요. 또 같은 해, 같은 월 91년 12월에는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NPT에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조금 위기의 순간이 나오기도 했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의 또 원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불가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YS 정부, 이 김영삼 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 다른 말로 문민정부라고 부르게 되는데 앞에 있던 내용들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인데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게 이때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금융실명제. 자,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실명을 써라고 하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1995년 가입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1996년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국제통화기금 이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함으로써 97년도에는 외환 위기를 맞는 김영삼 정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회를 볼게요. 사회 파트에서 보면 지방자치제가 이때 전면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를 봤을 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94년도부터 실시되게 되는데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고 역사 용어에 대한 변경이 생기고요.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생기고 95년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창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6.25 때 지리산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빨치산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리산과 거창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창의 주민들과 공산 세력이었던 빨치산이 내통을 했다는 구실로 거창의 무고한 양민들을 군경이 학살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J 정부, 이 김대중 정부인데, 자,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를 봤을 때는, 자, 금모으기 운동. 모든 국민들이 금비녀, 금반지, 또 장롱 속에 있던 금괴 이런 거를 국가에 기증 기부를 하는 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하여 예정 상한 기간보다 3년 앞당겨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2001년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 혜택이 증가를 하고요. 또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통일 파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볕 정책. 자,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이 햇볕 정책 추진으로 98년도부터 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고요. 2000년도에는 제1차. 자, 첫 번째, 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됨에 따라, 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결과 동시에 2000년 6월 15일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의 핵심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합제한과 연방제한의 차이가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연합제한을 여러분들 E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연방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EU는 유럽 연합이죠. 각 국가들이 주권을 갖고 있고 외교권과 군사권 독자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돈, 이런 유로화처럼 경제 부분에서는 서로 통일을 해서 경제 정책이 실시되는 뭔가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 EU처럼 이 남측의 연합제한이고요. 연방제한은 미국은 각 주의 주지사들이 있지만 가운데에 연방정부가 있고 연방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구속력이 조금 더 강한 게 연방제한이고 연합제한은 느슨한 연결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남측의 통일을 위한 연합제한과 북측의 통일을 위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공통점이 있다. 서로 인정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결과 이산가족 방문이 재개되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6.15 남북 공동선언의 더 원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과 북의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또 이산가족을 만나자, 경제 협력을 하자,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자. 이런 내용이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일의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는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같은 말로 참여정부의 통일 안건만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정책을 봤을 때 앞에 있던 내용들 그대로 또 볼게요. 자, 김대중 정부가 합의한 이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데 실현하고요. 또 07년도에는 제2차,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결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나서 또 회담을 하고요. 또 선언을 발표합니다. 2007년도에 10월 4일 14 남북 공동선언이 2007년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현대사 끝이 났고요. 한국사 다 끝이 났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능고 친구들, 유튜브 역사랑 채널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했어요.